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15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갈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초목의 싹이 돋아나 땅 위로 뻗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갈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쌍날철 밑에 땅을 가리키는 한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을 가리키는 한일이 누운파이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갈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갈지는 초목의 싹이 자라나 땅 위로 뻗어 일 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동지서가 있고, 지동지서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갈지는 사획으로 셈하는 글자이며 그 까닭은 전설을 쓰는 것과 대비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훈과 음은 갈지입니다. 절사에서 갈지가 한자의 머리에 쓰이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흑토 모양으로 그 모양이 변형하여 쓰이고, 그 뜻은 흑토가 아니고 갈지입니다. 다음은 두를잡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들이 손을 빙 둘러서 맞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를잡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갈지를 상하 반사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한일은 땅을 가리키고 그 밑에 쌍날철이 상하 반사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글자를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두를잡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만약에 해서의 갈지를 상하 반사한다면 그 모양과는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원은 두를잡은 갈지의 소전을 상하 반사하여 그 뜻이 갈지와 반대로 똑바로 뻗어가지 못하고 둘레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어떤 사람을 휘감아 쌓아 이를 두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두를잡이고, 이 두를잡이 부분 글자로 쓰이는 글자에는 스승사가 있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갈지는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을 가리킨 한일이 누운파인 모양으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갈지가 되었고, 그 뜻은 새싹이 돋아나 땅 위로 뻗어 간다는 뜻에서 갈지입니다. 다음은 두를잡입니다. 두를잡은 갈지의 소절의 모양을 상하 반사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땅 위로 뻗어가는 것과 반대로 똑바로 뻗어가지 못하고 둘레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어떤 삶을 휘감아 쌓아서 두른다는 뜻에서 두를잡입니다. 다음은 풀벨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낫으로 풀을 베는 그림이 있습니다. 풀벨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낫을 이리저리 휘저어서 풀을 베는 것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삐침과 파이맥을 결합하여 풀벨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풀벨예는 가위의 모양 또는 칼날을 이리저리 휘저어 풀을 베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풀 벤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풀벨예입니다. 이 풀벨예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여서 주기를 살자의 머리에 쓰일 때는 이와 같이 짧은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다음은 풀무성할 뽕, 풀무성할 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풀이 자라나서 위로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풀무성할 뽕의 짜임은 대전의 이 구분 선분이 소전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풀무성할 뽕은 이 가로근 획은 모두 잎사귀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리근 한 획은 줄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풀무성할 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풀무성할 뽕, 풀무성할 개는 쌍날철을 상하로 3번 포개어 이은 모양에서 새싹이 위로 자라나 무성하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풀무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풀무성할 뽕, 풀무성할 개입니다. 이 풀무성할 뽕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에는 이 맺을게 개약할 개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고, 또 박갈경에서는 한 획을 줄여서 그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풀벨예는 낫을 이리 저리 휘둘러서 풀을 베는 것과 또 가위의 모양을 상행하여 풀벨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무성할봉입니다. 풀무성할봉은 쌍날처를 상하로 3번 포개어 이은 모양에서 풀이 위로 자라나 무성하다는 뜻인데, 그 구분 쌍날철의 모양을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풀무성할 봉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풀무성할 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하나의 새싹이 돋아나와서 2개의 가지로 갈려지고, 그리고 또 2개가 각각 2개로 갈려져서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풀무성할 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맨 위에 있는 부분은 4개의 가지이고, 또 그 밑에는 그 전에 돋아난 2개의 가지고, 맨 밑에는 처음 돋아난 1개의 가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풀무성할 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풀무성할 착은 초목이 돋아나 가지가 갈라지며 자라나 무성한 모양으로, 맨 위는 무성하게 자라난 4개로 관련한 가지이고, 가운데에는 2개의 가지이며, 맨 아래는 처음 돋아난 1개의 가지를 나타내어 풀무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풀무성할 착입니다. 다음은 나무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서 있는 나무의 가지와 줄기와 그리고 뿌리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나무의 줄기와 그리고 가지와 또 뿌리를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나무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무목은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의 가지와 줄기와 뿌리를 나타내어 이 나무라는 뜻이며, 보기로 목공이 있고, 목공은 나무목 장인공이기 때문에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목수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나무목입니다. 이 나무목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제목제에서 변으로 쓰일 때 변형한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풀무성할 착은 풀이 가지가 갈라지며 돋아나 무성한 모양으로, 맨 위에는 4개로 관련한 이 가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는 2개로 관련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하나 둘셋 4획을 긋고 가로 긋고, 그 위에는 2개로 관련한 가지이니까 2획을 나타내고 가로 긋고, 그리고 그 밑에는 처음 돋아난 한 획이기 때문에 한 번 가로 긋고 내리그어서 풀무성할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은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이 나무의 가지와 줄기와 그리고 뿌리를 나타내서 나무라는 뜻이며, 훈과 음은 나무목입니다. 다음은 끝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끝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한이를 길게 가로긋고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나무가지의 끝을 나타내는 한이를 길게 가로긋고 나무목을 결합하여 나무가지의 끝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끝말은 한이를 길게 그어 나무가지의 일 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말년이 있고, 말년은 끝말 해전 나이년이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은 늙음악을 말합니다. 한이를 길게 가로그은 것은 길게 자란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훈과 음은 끝말입니다. 다음은 안일미 아직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혹시나 맛이 들었나 하여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따서 맛을 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안일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가지와 잎이 자라고 있는 나무이므로 짧은 가지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안일미의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짧은 가지를 가리키는 한 획을 한이를 글자 위에 짧게 가로긋고 그
이 한일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안일미, 아직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안일미는 가지와 잎이 자라고 있는 나무는 그 열매가 다 익은 것이 일안이다. 또 아직이란 뜻이며 보기로 미혼이 있고 미혼은 안일미, 아직미, 혼인할 혼이므로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지지로 쓰여 이 여덟째 지지라는 뜻이며 보기로 기미가 있고 기미는 60갑자에서 해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이 한이를 짧게 가로 그은 것은 가지가 덜 자랐기 때문에 짧게 가로 그은 것입니다. 훈과 음은 안일미입니다. 이 안일미가 억제할제에서 글자의 변으로 쓰일 때 변형하는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끝말은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켜서 첫 획을 길게 가로긋고 그리고 나무목을 결합하여 끝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일미 아직미입니다. 안일미 아직미는 아직 나무가지가 자라고 있는 나무는 그 열매가 다 익은 것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아직미 안일미인데 글자의 위를 아직 덜 자란 가지로 짧게 가로긋고 나무목을 결합해서 안일미 아직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본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 뿌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본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있는 그 밑부분에 한이를 짧게 가로 그어서 나무의 뿌리라는 뜻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근본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근본본은 나무의 뿌리는 나무가 자라는 일 근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근본이 있고 근본은 사물이 생성하는 근원이라는 뜻이고 또 뿌리근 뿌리본이므로 나무의 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근본본입니다. 다음은 불글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소나무 따위의 상록수 줄기에 나이테가 있고 그 줄기의 한가운데 고갱이가 들어있는데 그 빛깔이 붉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불글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에 고갱이를 나타내는 한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고갱이를 나타내는 한일이 두 획으로 변형하여 나무목과 결합하여 불글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갱이를 나타내는 한일이 이 두 획으로 변형한 까닭은 나무목에 한일을 길게 가로 그으면 끝말이 되고 또 짧게 가로 그으면 안일미 아직미가 되고 뿌리가 있는 밑부분에 짧게 가로 그으면 근본본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나무목에 한이를 가로 그어서 이 세 글자와 모양이 다른 글자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갱이를 나타내는 한이를 이렇게 두 획으로 변형하여 나무목과 결합하여 불글주의 글자의 모양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원은 불글주는 붉은 빛깔의 고갱이가 소나무 따위의 상록수 줄기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어 고갱이의 빛깔처럼 일 붉다는 뜻이며 보기로 주홍이 있고 주홍은 불글주 불글홍이므로 붉은 빛깔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훈과 음은 불글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근본본은 나무목에 한이를 결합했는데 그 나무에 뿌리가 있는 곳에 결합하여 뿌리를 가리켜서 뿌리라는 뜻이고 또 뿌리는 나무가 자라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근본본이 되었습니다. 붉을주는 삐치고 가로군 이 부분은 식물의 줄기에 들어있는 붉은 빛깔의 고갱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그 고갱이의 빛깔처럼 붉다는 뜻을 나타내서 붉을주가 되었습니다.